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임신 중독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독증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신 중독증의 위험 요소, 위험 인자를 이렇게 꼽아보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고령 임신이죠. 만 35세 이상 임신에서 주로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초산. 대부분 초산 산모분들이죠. 둘째, 셋째 놓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비만도 연관이 있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거의 근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산모분들 체중이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임신기간 중에 체중이 많이 증가하면 당연히 혈압이 상승하고 임신 중독증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편두통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또는 루푸스라든지 아니면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혹시 이전에 출산을 했을 때 임신 중독증에 노출됐다, 걸렸던 분들이나 또는 임신 중독증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로 임신 중독증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임신 중독증이 100% 우리가 예방될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임신 중독증은 정확한 기전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기가 착상하고 자궁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교환되고, 그 착상하는 부위라든지 그 물질들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임신 중기 이후부터 혈압 상승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단백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전에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항상 싸우는 그런 상황극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드라마에 보면. 임신 중독증이 그런 병이죠. 왜냐하면 임신 중독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딱 하게 되면 가장 정확한 치료는 분만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기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더 키우고자 하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엄마 뱃속보다 좋은 인큐베이터는 없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지속시키고자 하는 시어머니와 딸의 건강을, 왜냐하면 임신 중독증이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분만을 하면 치료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데, 치료되지 않은 임신 중독증 중에서 100명 중에 1명 또는 200명 중에 1명은 전자간증이라고 발작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퍼 신드롬이라고, 이게 뭐냐면 임신 중독증이 치료가 안 되고 지속되는 경우에 혈소판도 감소하고 간 기능 수치가 막 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간증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산모나 태아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간증으로 갈 가능성이 100명 중에 1명, 200명 중에 1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딸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임신을 빨리 종결하고 수술이나 유도분만을 해서 빨리 아기가 나오도록 하자고 주장을 하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기를 생각해서 조금 더 끌어보자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드라마상에서 막 싸우는 그런 질환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임신 중독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도록이면 빨리 분만을 시켜야 되는데, 아기가 마지막 달, 36주, 37주 마지막 달이 됐다 그러면 사실 분만에 크게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임신 중반기 이후 28주, 29주 이럴 때 사실 임신 중독증이 진단이 되면 산부인과 의사도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은 임신을 지속시키자니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태아나 산모한테 위험성이 있고, 빨리 분만을 시키자니 아기가 일찍 나오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질환이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임신 중독증이 좀 심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신 중반기를 넘어서 아직까지 막달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만시키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뱃속에 아기를 놓고 있다 보면 상황이 악화되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합병증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의사가 하지만 사실
의사가 판단이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체중을 증가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도 체중이 증가하면 살이 찌게 되면 혈압이 당연히 10, 20, 30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당연히 임신기간 중에 살이 찌는데 좀 많이 쪄버리면 당이 더 올라가겠죠. 우리가 임신 중독증을 진단을 할 때 꼭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혈압, 고혈압입니다. 근데 고혈압이 있는데 뭐 부종도 없어. 뭐 단백뇨도 없어. 그러면은 고혈압만 있는 상황 가지고 임신 중독증을 진단하냐면 진단합니다. 근데 부종, 단백뇨, 뭐 여러 가지 뭐 혈액이 이상하고 그다음에 뭐 감기도 올라가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혈압 자체가 정상이면 사실 임신 중독으로 우리가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혈압이 상승하는 고혈압이고 140에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부종이 하나 있다든지 단백뇨가 하나 있다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상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상 소견을 보인다든지 뭐 두통이 있다든지 뭐 눈앞이 침침하게 뭐 이렇게 두 개로 보인다든지 검게 보인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하나 정도 동반되면 우리가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임신기간 중에 임신 중독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체중을 작게 늘려야 되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산모분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 굉장히 체중 조절하기가 힘들고 최근 들어서 체중이 많이 늘어나신 산모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뭐 물을 많이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고 뭐 임신 중독증이 온다 이렇게 뭐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임신 중독증을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컵으로 6잔에서 8잔. 보통 제가 드시라고 그러면 조금 드시는데 자기가 충분히 자기 수분을 섭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소변 색깔을 보는 겁니다. 자기 소변 색깔을 봐서 충분한 양이 나오고 맑고 투명한 것 같으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품이 있다든지 진하다든지 양이 얼마 안 되다든지 그러면은 사실 물 더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도 임신 중독증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 규칙적인 운동이겠죠. 얼마나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스트레칭 체조하면서 운동을 해주느냐. 물론 이게 체중 관리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혈압이 상승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짠 음식, 우리가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당연히 혈압을 상승시키겠죠. 그래서 간을 조금 약하게 해서 드신다든지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섭취를 안 하시는 게 그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신 중독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의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